유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다항식, 하나는 분수식. 다항식은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1차식, 2차식이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이고 그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돼요. 근데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배우는 유리식은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분수식. 그럼 분수식은 뭐냐면 분모에 x에 대한 관계식이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분자는 뭐 숫자가 와도 되고 아니면 뭐 문자식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모입니다. 분모에 x에 대한 관계식이 끝끝내 남아있으면 이거는 분수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x분의 1 이건 분수식이에요. 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게 분수식입니다.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에는 이 x제곱이나 x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분수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분수식이 아니에요. 2분의 1x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분수랑 x라는 1차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1차식입니다. 이런 건 분수식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분수식이 아니야. 3분의 4x 마이너스 5 이런 것들 분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1차 다항식이에요. 얘도 분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수식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분수식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죠. 뭐 당연히 우리가 분수 계산할 때 분모에 일정한 숫자를 곱하면 분자도 일정한 숫자를 곱하는 거고, 분모에 일정한 숫자를 나누면 분자도 일정한 숫자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되죠. a분의 b라는 식에다가 여기다 일정한 수를 더해. 근데 얘를 더해. 그럼 같은 분수예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은 위아래 똑같이 계산할 수 있지만 더하기 빼기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식은 필요하면 이제 약분 같은 거. 약분하려면 위아래가 가능하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자식이니까 인수들의 고배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놔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식은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혜민아? 잘 듣고 있니? 네.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왜 여기를 보고 있어? 여기를 봐야지. 자, 이름 고르는 거죠. 다음 중 다항식인 거 찾으시오. 기역 다항식, 디귿 다항식, 미음 다항식.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이제 분수식을 말합니다. 여기는 니은, 그다음에 리을, 비읍. 이게 이제 분수식이죠. 근데 리을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x 약분하면 안 된다. 알겠죠? 같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분이 되는 거지 더하기 빼기 돼 있는 상태에 이렇게 약분하는 건 아니니까 저건 분모에 있는 x가 지워지지 않아서 분수식이 되는 겁니다. 통분 같은 거 하라. 이런 것들은 뒤에 어차피 나올 테니까 이 연산할 때 나오죠. 유리식의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의 기준은 통분입니다.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약분한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붙이는 건 케이스인데 비례식은 어차피 안 할 거예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냥 쉬워. 너무 어렵지 않아. 다음 분수식을 뺄셈만 쉬우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얘는 인수분해가 딱 돼. 누가 봐도 이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수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두 개 분수 중에 하나라도 계산이 간단하면 그걸 약분하고 계산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약분합니다. 그럼 남은 거는 x-2분의 1 빼기 플러스 3분의 x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뭐 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약분은 안 되죠? 이제 통분해야 됩니다. 통분할 때는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걸 통분할 때는 반대쪽에 있는 분모를 곱해요. 그럼 분자도 똑같이 곱해야 될 테고 반대쪽에 있는 분모를 곱해요. 그럼 분자도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남은 건 이제 계산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선생님 꼭 이거 분배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뭐 필요하면 분배하시고 필요 없으면 굳이 분배할 필요 없어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제 붙이는 거죠. 통분이 된 상태니까 분모를 하나로 씁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분배되죠? 플러스 2x.
그럼 붙여보면 분모 쓰고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분모에 이렇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가 있는데 혹시 위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필요하면 약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답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일 때 분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랑 문자일 때 분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문자식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위아래 문자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귀찮거나 번잡할 수는 있는데 뭐 기존 그 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 576번 문제 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가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어야 돼. 뒤바뀌어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갈 테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테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곱하기는 원래 분수와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곱하기는 차수가 너무 크고 항이 너무 많아. 아무래도 위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위아래 두 개 2차식들을 각각 인수분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면 x-3, x 플러스 1이고 가볍게 인수분해 될 테고 얘는 3x랑 2x 여기 2 여기 1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3x 여기 4x 더하면 7x 그럼 분모는 3x 플러스 2랑 2x 플러스 1의 곱인데 위아래는 약분할 게 없습니다. 아마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될 것 같으니까 이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인수분해 보면 3xx 여기 4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2 여기 2를 둔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이쪽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그럼 얘는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여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는 음수를 끄집어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음수가 있는 상태에서 x-1, x-3의 곱입니다. 이렇게. 약분합시다. x-3, x-3 지워지고 여기는 3x 플러스 2, 여기는 3x 플러스 2가 지워질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일단 얘는 부호가 플러스인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대표부를 붙이고 분모는 얘랑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얘랑 곱한 게 분모가 되겠죠. 2x 플러스 1 곱하기 x-1 분자는 x 플러스 2랑 여기는 x-1을 곱한 값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분배 안 해줍니까? 만약 뭐 이게 객관식 문제라면 분배를 해줘야 복이 있으면 분배를 해주면 되고 객관식 자체에 분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답 쓰시면 되고 그럼 서술형일 때는 선생님 분배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굳이 분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유리식 문제고 이쪽은 안 합니다. 집에 가서 과제 하실 때도 여기는 안 하시면 됩니다. 577부터 587 안 하고 네, 여기 유리함수부터 우리는 진도를 나갑니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했죠? 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당연할 겁니다. y는 라고 정리되는 식 오른쪽에다 유리식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리식은 분수식 위주로 배우는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분수함수를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y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었던 분수식을 오른쪽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수함수를 배우고 우리는 이쪽 파트에서 분수함수를 배워요. 이런 걸 배운다는 얘기죠. 이런 걸 배웁니다. 이런 건 안 배웁니다.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1차 함수할 때 다 배웠던 부분이라 저런 거는 이번 파트는 안 배워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식이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지는데 근데 분수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분모가 절대 0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분모에 보통 이렇게 x분해라고 해서 x라는 정의역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의역 범위는 x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x가 대입될 수 있기 때문에 x는 분수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x 그게 정의역 범위가 됩니다. 항상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분수함수의 이제 의미는 알았으니까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기준은 기본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함수든 간에 기본형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이 기본형이 니네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중1 때
반비례라는 개념으로 이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중1 때 반비례할 때 배웠었어요, 이거. 중1 처음에 1학기 마지막 파트에 여러분이 함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워요. 그때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정비례 반비례 배웁니다. 정비례는 x값이 2배, 3배 늘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늘어나는 이 관계를 정비례라 부르고 y는 ax 이런 꼴로 써지는 게 정비례였고요. 그다음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늘 때 y가 반대로 느는 건 아니고 역수배로 느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반비례고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게 분수식이야. 중1 때 배웠던 반비례가 사실 분수식의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반비례 처음에 배울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요. x분의 k라고 없어요. 보통 책에는 k라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k라고 썼어요. a냐 k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함수가 성립하려면 x는 0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k도 0이 아닙니다. k가 0이 되면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요. x축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서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 다음 분자값이 0이 아니니까 절대 이 분수값인 y는 0이 될 수 없어요. 셋 다 0이 아닙니다. x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건 중학교 교과다. x축, y축 원점을 그리는데 이게 크게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요. k값이 양수가 되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1, 4와 3, 4 방향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두 개. 대칭 관계로 그려지는 곡선이라고 해서 쌍곡선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일단 1, 4와 3, 4 분면을 지나가며 그래프가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 아래로 간다. 감소한다. 그래서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래프 전반적으로 다 감소함수라는 뜻이죠. 이거 중2 때 배웠고요. 만약 k값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지는 이유는 그냥 숫자 몇 개 집어넣으면 저렇게 점을 따라 움직이더라는 얘기야. 대단한 이유는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가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점을 몇 개 집어넣어서 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찍어보니까 저런 형태の그림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럼 k값이 음수가 되면 2, 4분면과 4, 4분면 위주로 이쪽 위주로 지나가고 오른쪽 잘 보시면 그래프가 점점점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증감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k죠, k. 미안합니다.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분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양수면 1, 4와 3, 4 방향에서 음수면 2, 4와 4, 4 방향에서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크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원점에서 멀어져서 퍼져나가는 곡선, 쌍곡선 형태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교과입니다. 중1 때 배웠던 반비례가 분수함수의 기본형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고등학생이잖아, 우리는. 추가된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추가된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도 여러분 이번 시험 보면 올 때 직선이 수직 관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왜 나오냐면 그 전까지는 평행 위주로 혹은 일치 위주로 배우는데 고등학교 넘어와서 처음으로 수직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수직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얘도 그래. 분수함수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때 반비례라고 배웠지만 알고 보니 이 반비례 그래프가 분수함수의 기본형 그래프에 해당하다는 얘기죠.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추가된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시험에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추가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안 배웠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 일단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잘 봤더니
점점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거야. 이게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거든.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X축에 붙어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점점 X축 쪽으로 감소하면서 붙어가. 그럼 붙어가면 상식이라면, 이게 상식적이라면 계속 내려가다 언젠가 뭐 할 수도 있죠? X축 밑으로 내려가고 X축에 닿을 수도 있고 X축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언젠가는 X축과 만나고 X축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게 상식이야. 상식은 그래. 근데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X축에 다가는 거지만 이 X축에서 만나지도 않고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없습니다. 결론 X축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봐봐. X축의 수학적 의미가 Y는 0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가 X축에 닿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Y가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Y는 0이 안 된다고. X축에 점점 닿는다는 뜻은 X축의 Y축으로 점점 붙어가죠? Y축의 수학적 의미는 X는 0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Y축에 닿는다는 얘기는 X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X는 0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 점점 X축, Y축에 붙어는 가지만 절대 X축, Y축에 붙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이게 나중에 고2 때 넘어가면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무한히 그 값에 가까워지지만 그 값이 되지는 않는 거야. 그게 극한의 개념인데 이거 약간 극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개념 뭐가 존재하냐면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 존재해.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점근선. 그럼 점근선이 두 개 있죠?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Y는 0, 그리고 X는 0이 저기는 분수함수 기본형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점근선이,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이고, Y축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이 점근선끼리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저걸 그냥 단어 그대로 점근선의 교점이랍니다. 근데 저 점에 정확한 수학적 명칭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칭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선생님 줄여서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말해요. 점근선끼리 만나는 교점. 저 교점이 어디냐면 0,0입니다. 됐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분수함수는 항상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띱니다. 이 하늘색 그래프 잘 봐봐. 이 하늘색 그래프는 분명히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대칭인데 그 첫 번째 대칭성이 누구에 관한 개념이냐면 이 점이에요. 이 점. 원점. 여기는 이 점, 파란색 위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파란색 위에 있는 또 다른 점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 파란색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을 그대로 원점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반대쪽 파란 쪽 대각선 쪽에 찍혀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이 그래프를 원점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서로 대칭 관계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함수의 대칭성을 말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대칭성이 얘예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또 대칭이 있어요. 이 하늘색 그래프는 이 원점 혹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봐.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인 y는 x입니다. 잘 보시면 y는 x가 하나의 접는 선으로 생각하고 하늘색 이 부분 접어내리면 이리 갑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리 가요. 하늘색 이 부분 접어내리면 이리 가요. 반대로 이 부분을 접어 올리면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완벽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띈다는 뜻이야. 근데 얘를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나중에 이걸 평행이동했을 때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기억할 때는
첫 번째 대칭은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야. 0,0 원점이 아니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 단어를 아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 기억하지 마시고 뭐라 기억해야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0,0 원점이니까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얘가 된 거야. y는 x.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예요. 얘를 접는 선으로 하늘색 위쪽 부분을 접어내리면 아래쪽으로 접어내리면 위쪽으로 완벽히 포개지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도 답은 책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저 분수함수는 세 개의 대칭성을 갖는다. 첫 번째 대칭은 점근선에 대한 교점 대칭. 두 번째 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세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뒤에 평행이동 되거나 일반형에서도 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얘가 기준입니다.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기본적인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며 분자값이 양수이면 1, 4와 3, 4 방향으로 분자값이 음수가 되면 2, 4와 4, 4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쌍곡선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중1 때 이런 내용 배웠고 추가된 내용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며 Y축, X는 0, X축, Y는 0 걔네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며 그 점근선의 방정식 X좌표와 Y좌표를 갖다 쓰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고 그 점근선의 교점과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이 세 가지 대칭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물선은 꼭지점이 중요하다. 원은 중심이 중요하다.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를 그리려면 점근선의 교점을 알아야 점근선을 그릴 수 있고 점근선을 기반으로 분자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쌍곡선을 그릴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찾는 게 분수함수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을 배우셨으니까요. 바로 갑니다. y는 x분의 k라는 기본형을 배우셨으니 바로 뭐 하냐면 평행이동합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고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를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얘가 당연히 표준형입니다. 기본적 그래프 그다음 평행이동한 표준형 아셨나요? 이거는 그냥 표기법을 써드린 거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 대신에 y-3, x 대신에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그럼 남은 건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원래 원점을 지나지 않는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을 지나는 이런 쌍곡선이었는데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다면 여기 있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0,0이 이렇게 이동돼서 점근선의 교점이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1,3이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을 그리려면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 당연한 겁니다. y는 3 얘네가 점근선이 됩니다. 아셨어요? 원래는 원래는 기본형은 원점인 0,0이 점근선의 교점이야.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도 이렇게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바꿔올 거라는 얘기지.
맞니?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x가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므로 x값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y가 절대 3이 될 수 없으므로 y값 3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면 원점에서 왼쪽 한 칸은 가는 세로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y는 3이면 위로 세 칸 간 x축 평행한 직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를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그려야 돼요?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방. 여기서 1, 4와 3, 4라는 거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말하는 거니까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 이거 근데 그릴 때 자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구부리는 애들이 있는데 구부리면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내려가야 되고 계속 붙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도 대칭 상태로 그리시면 대충 그리는 거니까 대칭 상태로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리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린 게 이 빨간색 그래프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평이동돼서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바뀌었고 거기다 는 x 쓰고 는 y라고 쓰게 되면 점근선이 나오고 점근선을 대략 그린 다음에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이렇게 방향성 1, 4와 3, 4 방향 위치로 이렇게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평행이동 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 내가 싹 다 이걸 하나도 몰랐다고 칩시다. 그냥 식만 나왔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y는 이렇게 식만 나와 있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분명히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텐데 그 일일이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어려워. 이 상태에서 빨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릴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이 식을 보고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점근선은 절대 될 수 없는 점의 좌표들이 모인 게 점근선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절대 될 수 없는 x값이 누구예요? 1이잖아. 분모에 1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1 들어가면 0이 되니까. 따라서 x값 1이 점근선입니다. 그럼 분자값이 이게 0이 아니잖아? 그럼 이 분수 y는 이게 0이 아니므로 0에다가 마이너스 3을 붙여야 y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분수가 0이 아니므로 y는 절대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는 선,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아,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값 1, 그때 분수값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볍게 그냥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x는 1, y는 3, 마이너스 3 이라고 쓰시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림 그리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x축, y축 그리시고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점근선의 위치 x는 1, 그럼 오른쪽 한 칸 이 정도 가 있겠죠? x는 1 여기 1,0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밑으로 3칸 내려갔어요. 이렇게 대충 여기다 칩시다. y는 마이너스 3 여기 0, 마이너스 3이라는 점 지나가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됐지? 이제 방향성이야.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나갈 건지 아니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를 지나갈 건지는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2가 아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마이너스예요. 음수니까 이 값이 음수면 어느 쪽을? 이렇게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느낌상 2, 4와 4, 4 쪽을 지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그리는 건 별 문제 없어 보여. 그냥 대충 그리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여긴 좀 이상해. 이렇게 그리면 2, 4분면을 통과하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2, 4분면을 통과 안 해. 그렇지? 좀 더 안으로 모이게 그리면 2, 4분면을 안 지나가게 되고 좀 더 퍼지게 그리면 2, 4분면을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세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봐야 별거 없어. 그냥 뭐 그리면 되냐면 y절편 찾아주면 돼. y축과 만난 교점을 찍으면 어떻게 그릴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y절편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 나오죠?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2가 돼.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네? 0, 마이너스 1 여기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밟으면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꺾이는 쌍곡선을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림은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지나는 4분면이 뭐냐 물어보면 1, 4, 3, 4, 4, 4만 지나가고 2, 4는 안 지나갑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리면 다 그린 거야. 그러나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겠죠?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처음에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정역 범위 물어봐요. 근데 정역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아야 돼.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역 범위예요. 그럼 치역의 범위는? 치역의 범위는 점근선의 y좌표만 알면 돼. y값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정역 치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점근선의 교점들을 각각 지나지 않기 때문에. 됐니? 정역 치역 찾아주고, 그 다음에 뭐 지나는 4분면, 뭐 이런 것들. 그래프는 증가함수다? 그치? 오른쪽 위로 가잖아. 얘도 오른쪽 위로 가잖아.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돼요. 그럼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교점 찾아주면 되고. 그럼 남은 건 뭐야?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내용 중에 대칭성을 물어볼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첫 번째,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야. 이 점에 대한 대칭. 대칭성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해야 될 게 점근선의 교점 1,-3에 대한 대칭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y는 x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이동됐을 때는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직선이야. 이제 이걸 네가 만들면 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 빼주고, 그럼 이게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요 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 직선 있잖아.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 이 빨간색은 이 직선에 대한 완벽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니?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이야. 1,-3을 지나며 이번에는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그럼 이거 만들면 되잖아.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x 빼주시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누구죠? 요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 직선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세 개, 이 점과 이 직선과 이 직선, 이 세 개에 대한 대칭성, 얘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웬만한 유리함수 문제는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표준형까지 공부를 하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일반형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잘 보세요. y는 x분의 2,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뭐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y는 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다시 이 함수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수를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y는, 이거 통분해요. 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4가 나오려면 분모 x 플러스 3에 그대로 4배가 돼야 약분하고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랑 덧셈하게 되면 x 플러스 3으로 통분이 된 상태에서 여기 4x 더하기 3, 4, 12에 1을 더했으니까 1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형, 얘는 표준형, 얘가 일반형입니다. 얘는 평행이동, 얘랑은 같은 그래프, 서로 같은 그래프. 일반형이라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분수함수식 쓰면 이것만 쓰지 이거 잘 안 쓴다는 얘기지. 누가 분수를 이렇게 쪼개서 따로따로 두나요? 보통 분수에 덧셈 나오면 보통 다 대부분 다 본능적으로 통분해서 하나의 분수를 만드는 게 일반적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 얘가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x1차 분모도 x1차, 분자도 x1차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분수식은 실제로 이 기본형 그래프를 적당하게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험에 이게 나온다면 이걸 보고 빨리 표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표준으로 바꿔야 점근선의 교점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텐데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y는 한 다음에 저 분모에는 x 플러스 3과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대신에 분자가 x로 가는 게 아니고 4x로 가는 거니까 이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둔 다음에 가로치고 그 앞에 4배를 합니다. 그래야 4x가 나오니까요. 근데 분배하면 12인데 여기는 14니까 2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수를 두 개로 쪼개요. 이렇게 하나의 분수랑 이렇게 덧셈되어 있는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쪼갠 다음에 식을 쓸 때 y는 뒤쪽 것보다 먼저 써요. 약분이 안 되니까 3분의 2라고 쓰고 더하기, 이건 약분이 돼요. 위아래 약분하면 4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 얘가 나와요.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이게 말 그대로 나눗셈이거든. 분모분의 분자라는 얘기는 분자 나누기 분모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나누는 겁니다. 그럼 1차를 1차로 나누면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4를 분배합니다. 4x 플러스 12 위에 4를 빼면 2가 남아요. 그거 쓸 때 이제 숫자를 잘 보니까 여기 나머지로 남아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분모는 x 플러스 3이고 분자에 2가 있으며 뒤에 더하기 4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4는 나중에 약분되고 뒤에 숫자는 남을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쓰시면 되고, 어쨌든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고 일반형을 통해서 이 표준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점근선의 x좌표는 마이너스 3, 그때 뒤에 분수 뒤에 붙어있는 숫자 4. 그럼 마이너스 3,4를 이제 그리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고 점근선이 만들어졌으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 또 다른 점근선 y는 4. 이렇게. y는 4. 그 그리는 위치는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인데 이게 말이 1, 4와 3, 4라 직접 1, 4와 3, 4에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쪽을 지나도록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3,4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 이렇게,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게 좀 더 폭이 좁거나 넓은 거는 이 분자값이 결정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 문제는 시험에 실제 안 되고 그려져 있는 거나 그려져 있는 거 판단하고 형태나 대략 그리는 걸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은 나와도 직접 제대로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이게 위치상 여기는 어떻게 대충 그리고 여기도 대충 그려도 어차피 이쪽 사보면 무조건 지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그리라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이게 분자값이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이쪽을 그릴 때는 별로 걸리는 게 없는데 이쪽을 그릴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4, 4분면을 지나가는데 위로 좀 솟구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4, 4분면을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y 절편 정도 위치를 찾아서 찍고 나서 그림을 그려야 지나는 4분면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이제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대부분 다 물어보는 거 아까 말했지만 정역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정역은 x가 여기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y는 4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세 번째 그래프는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 감소함수이다. 네 번째 대칭성,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3,4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를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 3,4를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대칭성을 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말한 대로 뭐 크게 문제없이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유리함수의 일반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연습은 집에서 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파트가 이렇게 표준 설명드렸고,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거 없더라고. 여기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빈 공간 있죠? 이쪽에 어디 빈 공간, 이 개념의 빈 공간 어디 근처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뭐가 빠져있냐면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게 분수함수의 일반형입니다. 근데 이 함수를 f라고 합시다. 함수 f예요. 그럼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식은 이렇죠. 여기 빨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수업을 좀 너무 오늘 한꺼번에 다 설명드려서 여기까지 그냥 공식을 외우러 하기가 좀 미안해서 잠깐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만약 함수 f가 있어요. 유리함수 그릴 겁니다. 쓸 겁니다.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주어져 있는 함수에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죠? 역함수를 구하려면 직접 x, y를 뒤바꾸죠.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이게. 다만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이걸 곱해요. 그럼 얘가 이거 분배가 될 테니까 xy 플러스 2x라고 좌변 정리되고 우변은 분자값인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예요. 이 식을 y로 정리하려면 y끼리 모아야 돼. 이게 넘어가야 돼. xy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y를 묶어야 되죠? 그럼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따라서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식을 쓰시오.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게 답이에요. 이게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야. 잘 봐봐. 잘 비교해봐. 우변을 잘 비교해봐.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매우 비슷해. 근데 비슷은 한데 안 바뀐 거는 얘랑 얘랑은 위치나 개수의 모양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뀌어 있냐면 느낌이 이래.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플러스 3이 된 것 같고 여기는 플러스 2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혹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써지나요? cx 플러스 b는 건들지 않고 여기는 x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뀐 거냐면 a와 d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예를 이제 숫자를 들여서 이제 숫자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이걸 문자식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면 정리하면 딱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아셨죠? 그래서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물론 이게 일반형일 때다. 표준형일 때는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면 빨리 표준형을 통분해서 일반형을 바꾼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일 때는 여기는 분모에 있는 c와 분자에 있는 상수값은 안 바뀝니다. 얘네는 건들지 마시고 x 앞에 있는 개수 a와 여기는 d의 위치가 바뀌면서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면서 동시에 부호가 다 반대가 됩니다. 위치도 반대, 부호도 반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함수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 삼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분의 5x 마이너스 2.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안 건들면 돼요. x도 안 건듭니다. 여기는 개수 5가 밑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2 위로 부호 반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됐니? 근데 가끔 객관식인데 보기를 보니까 답이 이렇게 안 나오고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얘랑 얘랑은 같은 답입니다. 잘 보시면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원래 원칙상은 얘네는 안 건든다는 거예요. 얘는 안 건들고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를 적용하는 건데 간혹 객관식 보기에 이런 모양은 안 나오고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가끔은 y는 얘네들은 위치만 뒤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부호는 얘네가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근데 얘랑 얘랑 같은 함수거든. 보통 얘가 기본 포맷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얘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돼. 무조건 위치는 바뀌어. 근데 부호까지 같이 바꿀 건지 그러면 C와 B는 안 건드는 거고 위치만 바뀌고 부호가 안 바뀐 상태면 CB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위아래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역함수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리함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요. 뒤쪽쯤에 있을 텐데
이거를 한 번씩 풀어드려야 되는데, 와, 시간이.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예를 들어, 이런 대표형 문제. 다음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를 f 역함수라 부르자. 이랬을 때 이걸 구하시오인데, 얘는 보나마나 얘가 뭐예요? 이거 항등함수야. 그렇게 배웠잖아. f와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답은 항등함수. 무슨 말이죠? 이건 약식 표현이고, 이걸 정확한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항등함수지.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그래서 얘네 둘은 붙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 부분이 없어져, 사라져. 그럼 뭐만 남냐면 f 역함수 7의 값이 남아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답이.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다 임의의 상수 k를 두고 이거 뒤바꾸죠. fk는 7 이렇게 쓴다고. 여기다 이제 적용하죠. k를 집어넣는 얘기잖아요. 3k-2분의 4k 플러스 3. 걔가 7입니다. 분수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에 3k-를 분배해요. 그럼 좌변은 4k 플러스 3, 우변은 21k-14. 이게 로 넘어가면 17k. 이거 반대로 넘어가면 17. 따라서 k 값은 1. 이 문제 정답은 1이 된다. 이렇게 푸는데 원래 이게 정석적으로 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함수는 다 저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유리함수는 독특하게 직접 역함수를 구해도 돼. 워낙 쉬우니까 역함수가. 이건 역함수를 구한다면 7대입하라 되거든. 역함수를 구해요. 3x 플러스 3은 건들지 말고 여기 x도 건들지 말고 얘네들 위치 바꾸면서 부호반대 2x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그거 다 7대입하라는 얘기거든. 7대입합니다. 37, 21-4 27, 14 플러스 3 17분의 17 정답 1 답은 1 이렇게 써도 돼요. 유일하게 역함수 문제인데 굳이 원함수를 끄집어 와서 문제 풀지 않고 직접 역함수를 구한다는 대입하는 문제는 유리함수만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함수는 워낙 역함수가 쉬우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일반형일 때야. 표준형이면 공식도 그렇게 적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표준형일 때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처럼 그 방법을 이거를 K라고 둔 다음에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빨리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통분한 다음에 이 방식을 써서 뒤바꾼 다음에 7을 대입하는지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통분이 빠르겠다 그러면 빨리 통분해서 하는 게 낫고 이게 낫겠다 싶으면 그냥 이게 낫는데 표준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낫습니다. 통분하는데 시간 걸리고 분수 계산하다 보면 자잘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형일 때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 이 함수가 이렇게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써 있다면 x-1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통분하고 이걸 계산하려니까 좀 그래. 통분까지 하고 뭐 붙이고 이러다 보면 이걸 또 다시 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x-1분의 2, x-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또 붙여서 통분한 다음에 숫자들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 약간 계산 같은 거 좀 쓸데없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원함수에다 k를 대입해. k-1분의 3, 마이너스 2는 7 넘어가요. k-1분의 3은 9 곱하면 9k-9는 3 9k 값이 12 따라서 k 값은 3분의 4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얘는 표준형일 때는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근데 일반형일 때는 워낙에 역함수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직접 구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는 거죠. 꼭 그걸 쓰라는 건 아니고 유리함수 일반형일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역함수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역함수 좀 전에 했던 겁니다. 금방 답 구할 수 있고 요런 거는 좀 풀어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집에서 혼자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 주어되는 이 분수함수에 이게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입니다. 합성함수를 계속 합성해 가는 거죠. 합성하는데 여기까지 합성하라는데 이거는 사실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몇 번 해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을 수업할 때 얘기를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앞쪽의 함수에서는 딱히 배운 게 다항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가지고 추정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문제가 너무 밋밋해.
학교 시험은 웬만하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그때 설명할 때도 이 함수가 아니고 앞쪽에 우리가 함수를 앞쪽에 배울 때는 뭐 이렇게 배웠다고? 이 함수를 다음처럼 계산하면 이 집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뒤에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이게 합성함수랑 붙여서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를 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시험에 잘 나오며 그 중에도 더 잘 나오는 거는 유리함수 문제가 좀 더 잘 나온다고 말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함수 f의 규칙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함수 f의 규칙은 그 들어온 값을 분모에 두고 분자에 그 들어온 값을 1 뺀 거를 분자에 두는 게 이 함수 f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니다. fx는 f1이 fx를 말해요. f1은 fx. 얘는 그냥 이걸 쓰라는 얘기죠. x분의 x-1. 그 다음 f2는 뭐예요? 그러면 합성된 겁니다. f1x. 그럼 함수 f의 규칙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들어온 거,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분모에 쓰고 가로 안에 있는 거에 1 뺀 거를 가로 안에 있는 거에 1 뺀 거를 분자에 쓴다. 이겁니다. 그럼 쓰다 보니까 똑같이 갖다 베끼는 거예요. x분의 x-1, x분의 x-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1의 위치가 뒤에 있습니다. 얘를 계산해야 돼.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이 분수 어려워진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야. 여기 분모 있는 x 때문에. 안 그래도 분수가 있는데 분수에다 분모를 두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 분모를 지워버리면 돼. 분모에 x를 곱해요. 그럼 분자도 x를 곱하면 되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 분수는 분모가 x-1, 분자 분배하면 x-1 빼기 x니까 -1이 남습니다. 됐어요?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 좀 헷갈리긴 하실 텐데 그러니까 fx는 f1은 얘가 되고 f2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f3은 f 가로 f2x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였니? 들어오는 거를 분모에 쓰고 그 들어온 거를 분모에 분자에 쓴 다음에 1 빼면 되잖아요.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쓰면 이 모양을 그냥 갖다 꽂는 겁니다. x-1분의 -1 분의 x-1 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뭐 하냐면 여기다가 x-1을 곱해요.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x-를 곱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배하면 분모에 -1이 남아요. 분배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1이 남고 얘를 분배하면 -x 플러스 1이 돼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1분의 -x니까 x가 됩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x가 나오면 다시 절로 갑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4를 구하라면 f4는 f3x를 계산하는 건데 f3x가 x잖아요. 이 경우는 이게 x거든, x. 그럼 경우는 fx를 써라는 얘기니까 다시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3개씩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8을 구하라면 2018을 뭐야? 뭘 자꾸 쓰는 거야? 2018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몫은 672가 되고 나머지가 중요한 건 나머지지.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672번이 나와. 요 패턴이 672번 반복되고 나머지 2 남았다는 얘기는 얘가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1, 나머지 2 나누어 떨어지면 얘. 이해됐니? 그러면 F2018의 2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2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2-1분의 -1이니까 정답은 -1이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리함수의 추정 문제는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는 크게 2가지 꼴로 나와. 크게 2가지 꼴. 첫 번째는 지금처럼 F1, F2, F3 하다가 아니 꼭 F3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뭐 F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되는 꼴 있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씩 반복, 뭐 3개씩 반복, 뭐 이렇게 5개씩 반복. 몇 개가 다 다른 함수의 모양을 띠는데 몇 번의 패턴을 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런 문제, 좀 전에 풀었던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F1을 구해, 예를 든 거야. F1을 구했더니 x 플러스 1분의 뭐 x 마이너스 5예요. 근데 F2를 구했더니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5. F3을 구했더니 3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럼 뭐 거의 큰 틀은 바뀜이 없는데 이런 데만 바뀌는 거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 지수를 따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지수보다 하나 크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한 위치만 바뀌고 계속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거. 이게 크게 두 가지 꼴이에요. 이런 꼴로 가느냐 아니면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느냐. 이 정도 차이점이라 이게 두 개 크게 두 가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주어진 함수가 얘랑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게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 보통 얘네들의 교점이 한 개다 라는 뜻은 쟤를 연립하는 거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돼요. 이거 없애고 여기다 곱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x 플러스 k 넘어가요? x제곱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k가 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kx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뜻은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뜻이야. 해가 한 개인데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한 개래. 그럼 무슨 근이에요? 중근인 겁니다. 중근. 2차 방정식 근의 모양 크게 세 가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얘는 근이 한 개라는 뜻은 중근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는 거죠? 한 배씩 0이 된다고 문제를 풀면 k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교점은 실제로 연립했을 때 근의 개념과 같다는 거고 이거 하나 설명 안 했구나. 미안하다. 이걸 설명 안 했네. 아까 영값수 문제 풀 때 그 설명, 이거 개념 설명, 이거 설명했었죠. 그 근처에다가 이거를 좀 써놓으세요. 근처에다가.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자, 빨리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수업이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아니. 가만있어, 너 가야 되잖아. 가야 돼, 빨리 가. 15분 차지? 네. 빨리 뛰어. 어이구. 빨리 뛰어, 빨리. 이 뒷부분은 강의로 듣고. 네. 빨리 챙겨. 빨리. 빨리 넣어. 그냥 넣어, 일단. 혹시 빨리 뛰어갔는데 근데 그 차가 항상 제 시간에 오니? 아니면 좀 일찍 오니? 거의 제 시간에 오는 것 같아요. 왜 안 잠겨? 원래 안 잠겨요. 그냥 늦죠. 일단 빨리 뛰어봐. 뛰면 그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지? 네. 일단 빨리 뛰어. 얼른 가. 내가 할게. 얼른 가. 네. 혹시 차를 못 타면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해. 네. 알지? 잊지 말고 빨리 뛰어. 차를 타면 문자를 남겨. 탔다고. 네. 자, 보세요. 깜빡했네요. 현민이가 집이 이사를 해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 막차 시간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 이게 뭐냐면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역함수를 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걸 그래프로 그리려면
일로 가면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표준형을 만드세요. 정확히 말하면 얘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 얘밖에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설명 잘 들어 다시.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니까 이 설명을 순서대로 잘 들어야 되는데 일반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되는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서 뭐 4분면이 어디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래프의 특징으로 가지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든지 해서 어쨌든 그래프가 필요해. 그래프가 필요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표준으로 바꾸세요. 아까 배웠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준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알겠지? 그래프가 필요해. 이렇게 써드릴까요?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해. 그럼 1위가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기. 이걸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래프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 그러면 그래프가 굳이 필요하진 않고 그냥 점근선의 교점 정도만 있으면 돼. 이 노라는 건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 이건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문제일 때는 니은자 공식으로 저 일반형에서 니은자 공식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어요. 니은자 공식. 그러면 니은자 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그냥 선생님 이름을 붙인 건데 생긴 모양이 니은자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 공식 이게 얘네들만 필요해. 얘네들만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뭐든 상관없이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저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c, d가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인 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찾을 때 여기 이렇게 써있는 니은자 있죠? x개수를 그대로 분수 형태로 쓴 제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됩니다. 이러면 복잡하게 표준을 바꾸지 않고도 빠르게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y는 2x-4분의 3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어요. 주어진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y는 뭐 이걸 직접 나눗셈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2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 뒤에 이제 상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7만 들려면 플러스 1만 들려면 플러스 7이 필요하고 이렇게 쪼개는 거죠. 2x-4분의 7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건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표준으로 바꿔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그릴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값도 알아야 돼요. 분자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아. 만약 문제가 다음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세 가지 대칭성이 존재할 때 그 대칭성을 찾으시오 그러면 나는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되거든. 굳이 그래프가 필요하진 않아. 그럼 점근선의 교점 찾을 때는 아까 말했던 니은자 공식이에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분모가 0인 x값 2,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그대로 2분의 3. 첫 번째 대칭성, 이 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세 번째,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는 필요 없어요, 사실. 대칭성만 찾는다면. 그렇죠? 혹은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면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하진 않잖아. 이것만 알면 되거든. 점근선의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x는 2, y는 2분의 3.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됐니? 그래서 굳이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일로 갈 필요 없이 이렇게 니은자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걔랑 관련은 없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보다 좀 어려운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쉬워요. 이건 정말 쉬워. 점근선의 교점을 봤더니 이 그래프 이렇고 얘가 0이 되는 값 2,3.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2,3인데 그럼 여기가 x값 2라고 치고 여기 y값 3이라고 치고 이쪽에는 지나가겠죠? 근데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냐 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그려지냐 저렇게 그려지냐가 중요하진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요 점근선의 위치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둘 중에 하나야.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없잖아? 여기 범위 안에 없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래프가 증가가 되든 아니면 그래프가 감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 여기 x값 2지. 그럼 x값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는 거니까. 그럼 그래프는 요 그래프 아니면 요 그래프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증가인지 감소한지 알아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 범위, 점근선의 x의 위치가 이 범위에 없다는 거 확인됐잖아?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x값 마이너스 1을 식에다 한번 대입해요. x값 1을 양쪽 끝값이 있죠? 양쪽 끝값이 마이너스 2와 1을 차례대로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y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1 돼요.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y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5. 얘가 마이너스 5.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무조건 최소값이에요. 아까 말한 점근선의 x의 위치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럼 숫자를 집어넣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원래 다른 문제들은 그래프 그려놓고 어디가 더 위냐 어디가 더 잘했냐 찾아야 되는데 얘는 점근선의 교점 x 앞에 여기 포함이 되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양쪽 끝값을 빨리 식에다 집어넣고 나오는 y값 중에 큰 걸 최대값으로 작은 값 최소값 잡아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는 가볍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런 거 아까 말했죠? 뭐가 필요해요? 얘는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문제를 봐야 돼. y절편 정도는 그래프 필요 없어. x에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점에 대한 대칭이다. 대칭성을 묻는 문제니까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돼. 그러면 그래프 필요 없어. 정의 범위는 x가 0이 아닌 값이니까 이것도 사실 그래프 필요 없어. 근데 2번과 3번 같은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그래프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2번, 3번 때문에 혹시 옳지 않은데 1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어. 이건 100% 답이 틀린 게 있어. 그러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요. 근데 1번, 4번, 5번 중에 100% 답이 없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지난 4분면이나 분자값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표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표정을 바꾸어서 문제를 푸시는 형태로 가야 되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보통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프 보고 이제 A, B, C 이게 미지수 찾는 방법.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합니다. 표준형이 아니고 쟤는 일반형이죠. 네, 일반형이에요. 어쨌든 일반형에는 표준형은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점인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어디죠? 마이너스 2,1이에요. 마이너스 2,1이에요. 됐니? 그럼 얘를 가지고 니은자 공식으로 어디까지 구할 수 있냐면 A와 C값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A니까 A. 이게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근데 점근의 교점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2,1이라고. 그럼 식이 거의 다 써져요. Y는 X 플러스 2, C값이 2인 거죠.
A값은 1이니까 여기까지 써집니다. B값만 찾으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B값 찾으려면 점근선의 교점은 이제 얘네들을 찾는데 이제 쓴 거고, 이제 B값 찾으려면 X, Y에 숫자를 집어넣어야 B값이 나올 거 아니야. X, Y에 숫자를 집어넣는다 뜻은 당연히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따라 움직여봐. 대입할 점이 없어. 표시된 게 없으니까. 따라 움직여봐. 여기를 지나가는데 위치가 안 나와요. 몰라요. 여기가 나와 있네. 그렇죠. 이 점이 나와 있잖아. 2,0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 점에다가, 이 식에다가 2,0을 대입합니다. 그럼 y가 0, x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답은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A, B, C는 저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네, 여기까지.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과제는 유리함수 이 끝쪽까지 다 배웠으니까요. 목요일까지 과제는 여기 다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685문까지 다 해오시는 게 과제고, 목요일날 검사에서 과제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그때는 그날은 집에 안 돌려보내고 그 과제 마무리할 때까지 시킬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 과제가 오늘 좀 안 돼 있다 싶으면 좀 미리 학원에 집에서 놀지 말고 막 학원에 나와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하세요. 갑시다.